이제 들리나요? 나 왜 두 번 들리지? 저만 두 번 들리나요? 괜찮으세요? 다른 분들? 네,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NLP 관련한 모델 3개, 워드2백, 버트, 그리고 ORQA 이렇게 세 가지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내용은 깊지 않을 거고요. 조금 아, 많기는 한데, 나연님. 네, 잠시만요. 혹시 녹화가 되고 있나요? 네, 이거 녹화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일단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좀 너무 깊지 않고 그러니까 간단히 소개시키는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워드2백인데요. 워드2백은 이제 인베딩 단어나 이런 거를 인베딩하는 거 모델이에요. 인베딩이라는 거는 이제 자연어나 그냥 단어, 뭐 문장 이렇게는 모델의 학습을 그대로 시킬 수 없으니까 이거를 벡터에 표현을 해주는 거거든요. 벡터로. 그래서 이 워드2백 이전의 인베딩 방법은 그냥 통계적으로 얘가 통계적으로 몇 번 나왔고 이런 거를 수치화하거나 이런 통계학적 언어 모델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전의 방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단어 간의 관계, 즉 유사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워드2백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거는 벡터 내 단어가 비슷한 단어끼리 모여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유사도를 가지고 있다면 좋은 인베딩 벡터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인베딩은 대수적인 연산이 가능한데 제가 여기 회색 글자로 써 있는 예시가 바로 그거를 나타내요. 킹에 대한 벡터에서 맨을 빼고 거기다 워맨을 더하면 퀸이 된다. 이런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수적인 연산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단어 간의 선형적인 규칙을 보존하여 인베딩하는 방법이에요. 이 워드2백의 인베딩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C5입니다. C5는 중심 단어가 그 WT가 이제 중심 단어고 WT-2, T-1, T+1, T+2 정도가 주변 단어예요. N개의 주변 단어를 보고 얘네를 프로젝션을 해서 아웃풋으로 중심 단어를 맞추도록 그렇게 예측하도록 만드는 모델입니다.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으므로 이제 단어 빈도수를 가지고 인베딩하는 모델인 백오브 워즈 모델에 해당하게 됩니다. C5는 빈도수만 체크하는 보통의 백오브 워즈랑은 달리 이제 주변 단어를 고려하면서 문맥의 연속 분포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모델은 스킵그램입니다. 스킵그램은 C5와 완전 반대로 중심 단어를 인풋으로 넣어서 프로젝션을 하고 아웃풋으로 주변 단어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문장 내에서 다른 단어들과 중심 단어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문맥을 학습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두 방법 모두 기존의 그 N그램이나 통계학적 언어 모델과 달리 이제 리니어 히든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 입력값으로 중심 단어 n개만큼의 중심 단어와 n개만큼의 주변 단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워드2백을 학습하면 각 단어의 인베딩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베딩 벡터는 단어 간의 유사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왼쪽에 잘은 안 보이지만 예시가 있는데요. The fat cat sat on the mat이라고 하면은 그 빨간색이 중심 단어고 이 파란색이 주변 단어로 인풋 값으로 들어가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렇게 되는 모델입니다. 워드2백의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장점은
단어 간의 유사도 측정에 용이하고 또 단어 간의 관계 파악에 용이하면서 벡터 연산을 통해서 추론이 가능하고 학습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아래 예시와 같이 서울, 서울시, 고양시 이렇게 있을 때 저 시가 가지고 있는 의미, 서브워드의 정보를 무시한다는 거고 또 아예 보캐블러리 없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학습을 시킬 때 그 단어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은 워드투백이 안 돼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버트 모델인데요. 버트는 그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라는 약자로 기존에 제가 전 발표 때 했던 트랜스포머 모델의 인코더 부분을 이용해서 양방향 학습을 가능하도록 만들면서 일반적인 문제에 빠르게 적용 가능한 전이학습 모델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트랜스포머 모델은 어텐션만을 이용해서 시퀀스 트 시퀀스 모델처럼 느리게 학습하지 말고 어텐션으로 빠르고 또 어텐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만 뽑아서 본다라는 건데 그 중요한 것만 학습을 시켜서 좀 더 성능을 좋게 만드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거의 인코더 부분만 뽑아서 만든 게 이제 버트고요. 버트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프리트레이닝이고 두 번째가 파인 튜닝이에요. 프리트레이닝은 다양한 그 프리트레인 작업을 통해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요. 파인 튜닝은 이제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작업에 대해서 다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계 독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다 파인 튜닝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인 모델과 거의 비슷한 구조를 사용해서 고칠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 인풋 값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버트의 인풋 값에도 총 3가지의 입력 값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토큰 임베딩, 두 번째가 세그먼트 임베딩, 그리고 세 번째가 포지션 임베딩이에요. 토큰 임베딩은 워드피스라고 이제 그 단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조사와 명사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거를 알아서 나눠주는 그런 토크나이징 하는 모델이고요. 토크나이징한 문장을 나타내는 게 이제 토큰 임베딩. 그리고 버튼은 총 질문과 답, 뭐 이런 식으로 두 문장을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세그먼트 임베딩을 통해서 이게 A 문장인지 B 문장인지를 구분해주는 그런 임베딩을 하게 되고요. 또 세 번째 포지션 임베딩은 이제 문장 내에서 이 단어의 위치나 그런 게 되게 중요하게, 의미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포지션 임베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 3가지를 모두 더해서 세 가지 모두 더해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죠. 위에가 이제 보시는 그 인풋 값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리트레인 작업에서는 총 2가지 작업을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입니다. 일반적인 언어 모델에서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버트가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뭐냐면 현재 위치에서 앞뒤를 모두 고려해서 맥락을 파악하는 게 가장 버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습 방법이었어요. 근데 버트 이전의 모델들은 이렇게 양방향을 모두 학습할 수 없고 거의 단방향으로만 학습이 가능했어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지 않았고 시퀀스 투 시퀀스를 하다 보니까 이전 값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어텐션을 사용하면서 이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버츠는 이런 깊은 양방향 표상, representation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랜덤하게 입력 토큰의 일부, 15% 정도를 마스킹을 해요. 마스킹한다는 건 가린다는 거죠. 가려서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맞추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해서 총 이 위치, 이 문장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예측하고 문맥을 파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두 가지 문장이 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이 문장 다음 문장을 예측하면서 그러니까 문맥을 문장의 의미와 문맥을 파악하도록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통해서 뭐 question answering이나 natural language inference 같은 이런 모델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때 A 문장은 그냥 냅두고요. B 문장, 뒷문장에 대해서 50%는 실제 뒷문장으로 하고 나머지 50%는 코퍼스 내에서 랜덤하게 고른 문장으로 해서 문장 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과 맞는 인풋과 아웃풋, 아까 제가 인풋 보여드렸던 거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바꿔주고 단일 문장이든 문장 쌍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임베딩을 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버튼은 프리트레인된 그런 모델이 하나 있으면은 뒤에 어떤 작업이 와도 그냥 플러그인 꽂기만 하면 돼요. 내가 가진 데이터셋을 꽂아서 학습만 시키면 됩니다. 그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해요. 각 작업마다 이렇게 해서 따로 엔지니어링을 해줘야 되는 수고를 크게 덜어줍니다. 이제 실험은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실험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A 문장과 B 문장이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대한 태스크에 대해서 의미상으로 유사하게 잘 클래시피케이션을 했고 또 싱글 센텐스 페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것도 기존의 모델들보다 훨씬 좋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질문, 답 이런 예측하는 것도 버츠 모델이 나오면서 정말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싱글 센텐스 태깅 같은 것도 아주 잘 했고요. 이 외에도 총 11개의 태스크에서 기존 모델들보다 굉장히 뛰어난 성과를 보였어요. 그래서 현재 NLP에서는 버트가 없는 모델이 거의 없을 정도로 기본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총 정리를 해보자면 프리트레인의 입력값은 대용량의 레이블이 없는 문장 데이터고요. 프리트레인을 하면서 트랜스포머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 그리고 NSP, Next Sentence Prediction으로 학습을 하고 그 출력값으로 학습된 모델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학습된 모델을 다시 그 학습된 모델에 다시 다른 데이터셋을 넣으면 그게 파인 튜닝 작업으로 이제 결과는 목적에 맞게 학습된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NLP 관련한 내용들이었고요. 다음은 제가 이제 최근에 다른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오픈 도메인 QA라는 거에 대해서 그 관련한 논문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논문은 Latent Retrieval for Weakly Supervised Open Domain Question Answering이라는 거예요. 줄여서 ORQA 모델이라고 많이 합니다. 먼저 오픈 도메인 QA라는 게 뭐냐면 그 인풋 값으로 오픈 도메인 QA를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의 방법인 기계 독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기계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문서를 함께 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뭐 챗봇이나 이런 데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구조였죠.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질문을 할 때는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질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문서를 줘야지 답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오픈 도메인 QA예요. 알아서 내가 인풋 값을 집어넣어주면 너가 다양한 문서 내에서 답을 찾아와. 이겁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그 증거, 문서를 주는 게 아니라 오픈 코퍼스 안에서 증거를 찾는 거예요. 이전에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블랙박스 IR 시스템이라고 이제 그냥 정보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IR 시스템이 노이즈가 있는, 노이즈는 좀 있지만 뭐 골드 에비던스를 가지고 골드 에비던스라고 되게 좋은, 그러니까 답을 찾기에 되게 좋은 값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약하게 이 값들, 검색된 값들을 가지고 지도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공간의 크기와 질문 답의 좀 모호성을 매우 줄여줘서 그동안에는 이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다른 특성화된 데이터 같은 거를 넣어야 될 때, 예를 들면은 특허? 이런 거를 넣어야 될 때는 후속 작업이 불가능해서 파인 튜닝이 안 된다는 게 좀 큰 문제였습니다. 또한 그 정보 검색 IR하고 질문은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목표가. 그래서 IR은 정보 검색은 어휘야 의미적으로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한데 질문은 사용자가 모르는 정보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 질문 자체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많은 언어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Open Retrieval Question Answering System, ORQA입니다. ORQA는 오픈 코퍼스 내에서 답에 대한 증거를 알아서 찾을 수 있도록 학습을 합니다. 오직 질문과 답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지도 학습을 합니다. 이때 이제 비지도 학습으로 ICT라고 Inverse Close Task를 먼저 사전 학습을 시켜주면은 엔드-투-엔드 학습, 처음부터 끝까지 학습이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건데 이 ICT에서는 문장을 그 문서 내의 문장을 아닌가? 잠시만요. 아니다. 맞네. 죄송해요. ICT는 그 문서 내 문장을 그 질문일지도 모르는 수도 퀘션으로 입력을 받고요. 그 문서를 문맥으로 수도 에비던스로 여겨서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ICT는 배치 내 후보군들 중에서 알맞은 에비던스를 선택하도록 그렇게 비지도 학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해 안 가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픈 도메인 QA, ORQA의 입력과 출력은 이렇게 됩니다. 인풋 Q는 질문 문자열이고요. 아웃풋 A는 당연히 답이 되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기계 독해와 다르게 에비던스를 고르는 게 작업의 일부가 아니라 모델로부터 그냥 검색이 됩니다. 다음은 모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은 그 비계의 에비던스 텍스트 블록으로 나눠진 좀 구조화되지 않은 텍스트 코퍼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로 보이는 요 수식이 스코어링 함수예요. 스코어링 그러니까 로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첫 번째 있는 얘가 검색된 애 컴포넌트고 두 번째 있는 애가
기계 독해하는 애의 컴포넌트예요. 이 두 개가 최대화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스코어링 펑션입니다. 그래서 질문 Q가 주어졌을 때 답의 출처가 좋은지를 판단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추론하는 건데요. 추론 시 모델 출력값은 스코어링 펑션이 당연히 가장 높은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기존의 리트리벌 기반의 오픈 도메인 QA는 좀 closed evidence candidate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닫혀진 공간, 그러니까 정보를 더 추가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셋을 가지고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딩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일단은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검색하는 거는 그냥 알아서 몇 개 뽑아와 이렇게만 하고 그거의 정확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뽑아온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단 독해를 시켜요. 독해를 시키고 가장 베스트인 것 같다라는 애에만 집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좀 검색에 대해서 중요도가 떨어졌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ORQA에서는 이거에 대한 중요도를 좀 더 높게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뽑을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ORQA는 검색, 리트리벌 부분과 리더 부분이 동시에 학습될 수 있는 엔드-투-엔드 모델입니다. 첫 번째로 오픈 코퍼스 내에서 모든 텍스트를 찾아볼 수 있고요. 제한된 데이터셋이 아니라 오픈된 데이터셋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버트를 사용하는데요. 버트에서 그 학습을 시키고 할 때 버트에서 모든 구조 같은 거를 스코어링 펑션이나 이런 걸 다 가져오기 때문에 전이 학습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제 리트리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이 HQ가 이 WQ는 가중치고요. 질문을 넣었을 때 버트 모델에 이 질문값을 넣으면은 버트가 내뱉는 출력값이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약간 모델 자체가 이해한 벡터를 뱉게 돼요. 그래서 이 벡터의 CLS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델이 알고 있는 문맥적인 위치, 벡터 내에서 문맥적인 위치를 나타내게 되는데 약간 워드2백의 예시를 가져오자면 워드2백이 벡터 내에서 의미가 비슷한 것들끼리 더 가깝게 배치하는 게 목표잖아요. 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버트는 이제 문장 단위지만 단어가 아니라 문장 단위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애들끼리 벡터 내에서 좀 더 가깝게 위치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B가 이제 에비던스 블록이라고 그냥 문서라고 알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CLS 토큰을 뽑아서 이 CLS 토큰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비슷하냐를 이 내적으로 뽑게 됩니다. 이게 스코어가 되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리더 모델에서도 그 답에 대한 임베딩 값, 버트를 통해서 나온 임베딩 값이 나오게 되고 이걸 요 두 개를 가지고 MLP로 스코어를 구해서 네,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너무 말을 더듬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이 파란색 박스가 리트리버고요. 오른쪽이 리더인데
질문 Q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but로 Q의 임베딩 값을 뽑게 되고 이 임베딩과 총 에비던스 블록, 요 오른쪽에 파란색 블록이 총 많은 에비던스 블록들인데 이런 것들과 그 내적을 다 구해가지고 이 중에서 스코어 값이 가장 높은 탑 K개를 뽑습니다. K개를 뽑아서 요것만 리더 모델을 돌리는 거예요. 리더 모델 돌리게 되면 그냥 일반 MRC랑 똑같이 그 문서 내에서 답을 찾게 돼요. 그 답을 찾은 걸 가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점수가 높은, 리더 점수가 높은 걸로 답을 뽑게 됩니다. 네. 일단 모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은 이제 추론과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모델이 개념적으로는 좀 간단해 보여요. 그냥 검색하고 버트 모델 가지고 내적해가지고 그 중에서 점수 가장 높은 거 뽑고 또 그 중에서 리더 모델 돌려가지고 점수 가장 높은 거 뽑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보지만 좀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픈 코퍼스의 서치 스페이스가 매우 크다는 건데 여기 학습에서 사용된 것만 해도 1,300만 개 이상의 문서를 사용합니다. 또 일반적인 티처 포싱 접근이 불가능해서 넓은 공간에서 어떻게 탐색할지가 좀 이슈였죠. 논문에서는 비지도 학습으로 그 프리트레인을 하기 때문에 프리트레인해서 리트리버를 초기화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비지도 학습에 프리트레인 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ICT 태스크입니다. ICT는 유용한 에비던스는 질문을 통해 실제로 질문에는 나와 있지 않는 객체, 사건, 관계를 파악한다. 또 두 번째로 question evidence 쌍에 대한 비지도 학습은 의미론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질문에 없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클로즈드 태스크는 문맥 안에서 가려진 텍스트를 예측하는데 ICT는 이와 반대로 그 문장이 주어지면은 문맥을 예측하도록 학습합니다. 예를 들면은 오른쪽에 이제 지브라 해브 포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브라라는 단어나 저런 그 동물을 의미하는 그런 문장이 없어도 정확한 그 단어가 없어도 뭐 그냥 네 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면은 저게 가장 높은 스코어링 점수가 나오도록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특정 언어에서도 의미를 추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요. 프리트레인된 문장과 파인튜닝 시에 학습되는 문장이 질문이 일치하지 않아도 이제 충분히 잠재적인 변수를 학습하기에는 충분하고요. 또 프리트레인의 그 문서와 후속 작업에 사용되는 문서가 동일해서 그냥 퀘스천 인코더, 그러니까 질문만 가지고 와서 그걸로 파인 튜닝 하면 됩니다. 추론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계산 가능한 추론이 가능하고, 또 엔드 투 엔드 학습이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뒤에는 좀 그래가지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설명을 너무 못하긴 했는데. 짝짝짝짝. 좀 이해가 안 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 이거는 제가 이 NLP 쪽 잘 몰라가지고 그냥 궁금한 건데, 네, 근데 그 트랜스포머에서 네, 그 이제 순서 관련된 정보를 같이 넣어주잖아요. 네, 근데 포지션 임베딩? 네, 맞아요. 근데 저게 이제 어떤 벡터에 그냥 값을 더해주는 건가요? 새로운 채널이 아니라? 아, 이게 벡터,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위치가 문장 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사인이나 코사인을 사용을 해서 하나의 값으로 나와요. 한 토큰에 대해서. 그리고 요거를 다 벡터로 만든 거죠. 한 토큰당 벡터의 자리 하나씩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 네. 근데 그렇게 사인이나 코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네, 결국 어떤 스칼라 값인데 네. 그게 이제 뉴럴넷에 들어가면서 그냥 알아서 유의미하게 해석이 된다고 믿는 건가요? 아,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거 다 더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토큰 네네. 임베딩하고 세그멘트 임베딩하고 포지션 임베딩을 다 더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해서 보내는 건 맞아요. 신기하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러니까 버츠가 내놓는 값이 뭐 벡터 내에서 좀 비슷한 애들은 비슷한 애들끼리 모여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값을 더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포지션이나 세그먼트, 왜냐면 세그먼트는 어차피 값이 0이나 1이고 포지션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값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 같다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제 포지션 임베딩이 새로운 차원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궁금했어요. 그냥 정말 단순히 엘리멘트 와이즈 덧셈인가. 네. 그런데 엘리멘트 와이즈 덧셈이 맞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런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 나연님 회사 썰 불러주셔야죠. 아, 맞아. 제가 작은 회사에 다니게 됐습니다. 다닌 지 3개월 됐고요. 굉장히 작습니다. 인원이 8명. 멋지죠? 저 포함해서 8명. 데이터 분석 일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지금 나름 NLP 관련한 일을 하게 됐는데요. 오, 음, 일단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버트 모델 가지고 학습시키기. 그냥 그 기계 독해 학습시키기. 그리고 그거 뭐 멀티레이블 데이터셋을 학습시키기. 요거밖에 없었고요. 이게 첫 2개월 동안의 내용이었는데 정말 한 게 없어요. 그거 빼고는. 아, 지금은 약간 잡부로 일을 하고 있어요. 학습은 네. 어때요? 잘 됐나요? 학습이? 아, 맞아요. 그것도 할 얘기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GPU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CPU로 학습을 시켜요. CPU로 학습을 한다고요? 그게 네, CPU로 학습을 시킵니다. 멋지죠? 근데 잘 되나요? 그래도? 음, 일단은 돌아가기는 하는데요. 확실히 학습 속도가 느리고 속도가 느려서 많이 학습을 못 시키다 보니까 예, 성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서비스와 연구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모델을 사용할 수도 없고 속도가 빨라야 되고 빠르면서도 성능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제 또 그쵸. 문제가 뭐냐면 보통은 서비스를 하려면 자바와 연동을 해야 되는데 자바와 연동되는 모델이 많지 않다는 거. 특히 파이토치 같은 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텐서플로우는 그나마 하는데 그것도 좀 속도가 느리고. 이래서 서비스와 연구의 차이가 좀 많이 있다. 그거를 염두해 두고 그러니까 연구직만 할 게 아니라면 충분히 염두해 두고 뭐 프로젝트를 하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소님이 토치가 더 토치가 느리냐라고 더 말씀. 느리냐고요? 토치가 더 느려요? 아니요, 토치가 더 빨라요. 근데 제가 토치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버와 연동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그 장비의 문제인데 리눅스나 맥을 사용하면은 좀 그래도 된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저희 쪽이 윈도우 서버를 사용해서 그것도 제약이 있어요. 토치는 텐서플로우보다 빠른 편입니다. 근데 CPU로 학습을 시켰다고 하셨는데 왜 네. 콜랩 같은 선택지를 사용을 안 하시고 그냥 CPU로 할 수밖에 없었지? 이게 모델 학습을 시키고 인퍼런스만 시킬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나름 사정이 있는데요. GPU로, 그러니까 텐서플로우 1점 버전 때는 GPU로 학습을 시키고 CPU로 불러오는 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요?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해야 돼서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거 학습시키려면은 정말 많은 장비가 필요해서 회사 내에서 학습을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와서 학습을 다시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GPU로 학습을 다시 시키게 되면은 GPU에서 CPU로 변환하는데도 또 문제가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 시도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요. 왜냐면 GPU로 학습을 했다가 CPU로 못 불러오게 되면은 그거 그냥 버리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요? 이제 GPU에서 학습을 시키면은 텐서플로우 GPU를 인스톨하고 네. 그냥 CPU로 하면 그냥 텐서플로우 인스톨하고 약간 이런 이슈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음, 그 이슈가 제일 커요. 왜냐면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 GPU 서버가 되게 좀 복잡해서 그것도 설정하는데 좀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CPU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만약 제가 아니면 어떤 걸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제가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이제 콜랩 GPU에서 학습을 시켜가지고 가중치만 받아서 모델 틀 똑같이 만들고 CPU에서 로드해서 썼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나요? 그냥 제가 ON은 궁금해가지고. 네. 잠시만요. 그러면은 사실 시도를 안 해보기는 했어요. 데이터 뭐라 그래야 되지? 일단 시간이 좀 부족했고요. 그런 거를 시도해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었는데 사실 이번 주에 GPU로 학습을 시작해 보려고는 했거든요. 네, 그런 이슈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2점대 버전은 그래도 네. 옮기는 게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1점대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ONNX는 그거는 자바가 연동이 안 돼요. 연동이 힘들어요. 윈도우 환경에서는 자바 연동이 힘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제 경험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제 어떤 모델을 고르실 때 네. 이제 텐서플로우 구현 모델을 구해야 되는데 요즘 파이토치 구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찾으실 때 되게 그러니까 네. 좀
뭐 어떤 걸 찾으시는지 최대한 그러니까 뭐 구현된 모델을 구한다고 할 때 뭐 프리트레인드 웨이트가 있는 모델을 우선적으로 찾는다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쉬운 코드로 구현된 걸 찾는다거나 뭐 약간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지금 저도 아, 그런 서비스와 관련된 거를 당장 해야 되는 입장이라 뭔가 어떻게 하셨나 좀 궁금해가지고. 저는 복잡한 거보다 돌아가는지가 더 중요했어서 일단은 그냥 어, 그 프리트레인된 모델이 있는 거를 먼저 우선시했습니다. 아, 뭐라 아, 그래야 되지? 그거 물어보신 거 맞죠? 프리트레인된 모델 있는지 먼저 찾아보냐고. 근데 일단 그 프레임워크가 지원하는 프리트레인드 네. 모델을 뭐 그게 찾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네. 그게 최우선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게 아니면 안 돌아가니까. 음. 그럼 다솜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다솜님은 혹시 처음에 이제 뭐 다솜님 연구실에서 뭐 하실 때 모델을 찾는 과정 그리고 코드를 다 확인을 해보시는지 그걸 돌려보고 나서 코드를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를 확인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아, 네. 그럼 약간 돌리는 거 먼저. 아, 네. 그럼 그 확인하기 전에는 일단 돌아가는가를 확인을 하나요? 일단 프레임워크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하실 거고 그 체크한 다음에는 가중치가 있는 거를 찾아보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좀 나한테 읽기 쉬운 코드가 있는 걸 찾아보시나요? 네, 프리트레인 된 모델이요. 아, 강학습 사실 쪽에는 NLP도 네. 네, 말씀하세요. 아, 네네. NLP 쪽도 사실 버트 이외에는 프리트레인된 게 별로 없어요. 버트가 워낙 기본적인 모델이어서 조금 소스는 많은 편이거든요. 그렇구나. 네, 진짜 NLP에서 나오는 엔간한 모델들은 다 버트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하, 감사합니다. 저는 NLP 쪽에 정말 문외한이라 나중에 좀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저희 여기까지, 네. 네, 저 네? 오늘 여기 성구님이 구경 와주셔가지고 네, 저희 아, S팀 아닌데 구경 와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네, 많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녹화 잘 해주세요. 네. 녹화 어떻게 끄지?